안녕하세요, 윤수TV입니다. 캠핑카 내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사용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사용을 하지 않을 캠핑카 내에서 난방을 책임지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는 청수와 오수, 즉 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기온이 갑자기 오늘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촬영하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무시동 히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처럼 초보 알비어를 위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마이크를 가지고 와서 조금 더 고른 음성을 아마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독자분 중에서 조금 더 재밌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막 춤을 출 수도 없고 제가 좀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발은 어디?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없다. 웬일이야. 보셨죠? 신발이 설마 누가 물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사람인지 악동 개구장이 꼬마인지 혹은 귀신인지. 지금 현재 캠핑카의 온도는 13도 그리고 36% 정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 무시동 히터 사용법 설명드리려고 아직 이제 안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동 방법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래도 그동안 겪고 모았던 지식들을 다 끄집어내서 실제 나중에 캠핑카를 운영하실 때 무시동 히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동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시동 히터 작동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캠핑카에 달려있는 거는 에바스페커 D3 무시동 히터입니다. D2하고 D3는 거의 똑같고요. 열량만 D3가 조금 더 D2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작동법은 여기 보면 OK 전원 표시가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지그시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보시면 ON이라고 이렇게 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켜진 거고요. 보시면 온도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온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온도는 기존에 설정되었던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5도인데 제가 한번 온도를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도까지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설정은 이 두 버튼을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내려갑니다. 그죠? 20도. 이렇게 하면 이제 20도로 세팅이 된 거고요. 15도에서 20도까지 될 때까지 무시동 히터가 자동으로 이제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끌 때는 방금처럼 이거를 지그시 꾹 누르시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가동을 했기 때문에 초기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음이 이제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고 아직 지금 무시동 히터가 켜진 상태는 아닙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대략 초기화에서 가동이 시작되는데 한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 히터 특유의 이제 가동음이 탁 생기면 이제 켜지는 겁니다. 점점 커지죠, 소리가. 아직은 지금 찬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떠날 때는 미리 무시동 히터를 한 20도 정도에 설정을 해놓고 이제 이동 중에 도착하게 되면 문을 열면 바로 이제 2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바로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무시동 히터를 켜놓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운전간에 에어컨이라든지 무시동 히터는 켜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조금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음이 점점 커지고 있죠. 소음의 정도는 초기 가동 시에는 소음이 좀 있습니다. 안정화가 되고 온도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원하는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소음이 크게 이제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가동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뜻한 바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부 온도가 아까 저희가 15도였나요? 16도, 이제 1도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20도까지 꾸준히 이제 상승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토출구의 경우에는 이제 캠핑카마다 조금씩 다 틀리고요. 저희 경우에는 이제 토출구가 총 3군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이고요. 마이크의 위치가 아마 제가 느끼는 소음의 정도랑 가장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이런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온도가 유지가 되면 이제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거슬리는 소음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쓰는 이 온습도계의 온도와 무시동 히터가 체크하는 온도에는 약간의 편차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너무 의존해서 쓰시기보다는 이 온습도계의 온도를 보고 예를 들면 한 23도 정도 맞춰야 되는데 인지하는 온도가 뭐 25도 정도 된다고 하면 한 2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2도 정도 더 높여서 트시게 되면 거의 여기 온습도계에 있는 온도와 비슷하게 세팅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센서의 온도가 더 높을 때도 있고요. 어쨌든 또 낮을 때도 있거든요. 이게 환경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온도를 맞출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무시동 히터의 온도 센서의 위치는 온도 센서의 위치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온도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16도죠. 이 좌측에 있는 토출구를 통해서 온도가 이렇게 많이 순환이 되다 보면 이 온도 센서의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저희 실내에서 거주하는 저희가 느끼는 온도하고는 어느 정도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침상을 만약에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토출구가 여기 하나, 여기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 순환이 되면서 실제 위에서 느끼는 온도보다 이 온도 센서에 있는 온도가 훨씬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4도라고 세팅을 해놨더라도 실제 침상 온도는 뭐 한 22도, 21도 이렇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동 히터를 쓰시는 요령은 제가 봤을 때 이 온도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현재 온습도계 자응 하나를 구하신 다음에 그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세팅을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모르고 이 온도를 믿고 한번 써봤는데 밤에 되게 좀 추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온습도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보시면 그죠 15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센서 위치에서 뭐 17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벌써 2도의 온도 갭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설명은 그 누구도 하지 않죠. 네, 윤수TV만 해줍니다. 지금 내부는 무시동 히터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도이고요. 소음은 한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직 온도 설정한 값하고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좀 크게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소음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외부 소음은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동차의 연료통에서 그 무시동 히터 쪽으로 연료를 끌어가는 펌프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보시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요 지금 밑에서 딱딱딱딱딱딱딱 이런 소리 들리실 거예요. 아마 마이크로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연료 펌프 소리입니다. 외부에서는 이렇게 크게 들리고요. 캠핑장 같은 데 가면 약간 좀 민폐스럽긴 할 것 같아요. 겨울철에 그죠? 소리가 좀 들리죠? 근데 이게 실제로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문을 이렇게 닫아보면 못 느끼시겠죠? 그죠? 내부로는 이제 들어오지 않는데 정말 고요한 새벽에 저희가 침상 이렇게 확장해 놓고 이렇게 자다 보면 저는 한 2번 정도 들었어요. 약간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들어왔을 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이제 목탁 치는 소리를 한 2번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저는 뭐 괜찮은데 저 부분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안에 흡음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방음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차 써보고 만약에 좀 거슬리는 정도가 커지면 방음 작업을 추가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이제 꽤 많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따뜻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바닥 난방 안 되어 있는데 뭐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다른 캠핑카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월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시동 히터가 돌게 되면 이 바닥이 따끈따끈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한 지금 20도로 맞춰놨는데 20도 정도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난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뭐 바닥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D3 무시동 히터만으로도 충분히 바닥 난방 없이 따뜻한 바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닥이 전혀 차갑진 않아요.
추가로 이제 바닥 난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에바스페크 D5를 이용해서 실제로 바닥 난방을 구성한 캠핑카도 되게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내구성도 좋아졌고 크게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캠핑카 같은 경우 이제 바닥 난방이 필요가 없겠지만 바닥 난방이 좀 또 필요한 캠핑카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은 이제 뭐 바닥 난방까지 되면 좋겠지만, 거꾸로 바닥 난방이 되는 D5 같은 경우에는 또 에어 난방이 되게 좀 약해요. 거꾸로 부동액을 이용해서 이제 바닥은 되게 따끈따끈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에어 난방은 조금 더 취약하다 보니까 또 이제 덩치가 좀 큰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D5 그리고 D2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달아서 나오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 부분은 선택의 몫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경우에는 뭐 바닥난방 안 써봤으니까 잘 모르겠으나, 이 정도 뭐 벤타입 정도라면 사실 굳이 뭐 바닥난방 없이도 D2, D3 무시동 히터만으로도 충분히 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12V라든지 24V 매트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뭐 바닥도 따끈하게 이렇게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대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로 이제 D5가 아무리 내구성도 좋아졌고 뭐 좋아졌다고 하지만 고장률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거나 한겨울에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좀 아무래도 또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부동액을 아무리 쓴다고 하지만 사실 부동액이 조금씩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염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게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각자 이제 취향이라든지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조사에 따라서는 D2, D5 이렇게 고객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제 차량에는 이제 토출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 아래쪽 수납장 아래쪽에 토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모르겠어요. 이제 느낌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매트가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 아래쪽이 따뜻해지면서 아마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나중에 후면에 어떤 그 구멍을 좀 만들어서 한겨울에는 뒤쪽으로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올라와서 저쪽 좀 차가운 부분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게 보강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무시동 히터를 활용해서 겨울철에 드레인을 하지 않고 좀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벌써 19도까지 올라갔죠. 19도에서 20도로 넘어가게 되면 보일러가 이제 좀 약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온도를 이제 어느 정도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가까이 되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은 되게 토출구가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막 뜨끈뜨끈합니다. 자, 이제 드레인을 하지 않고 어떻게 겨울철에 물을 쓸 수 있냐, 그걸 왜 무시동 히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최저 설정 온도가 8도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8도로 맞췄고요. 근데 이제 한겨울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면 밖에 지금 영하 10도 정도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부 온도를 8도로 맞추기 위해서 무시동 히터가 아주 약하게 천천히 조금씩 돌면서 이 내부 온도를 8도로 유지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청수통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요 아래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를 8도로 맞추게 되면 청수통은 겨울 내내 얼지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드레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 보일러를 이제 활용하시게 되면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겨울철에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월든 유저 두 분께서 작년 겨울에 이렇게 이제 좀 썼었고요. 마지막에 되게 추워졌을 때 드레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좀 추워지기 전까지도 영하 한 3도, 4도까지도 이렇게 계속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무시동 히터 이렇게 8도 정도로 맞춰놓고 쓰게 되면 그렇게 뭐 경유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오수통은 외부에 있다 보니까 오수통이 얼어요. 그래서 오수통이 얼어버리면 사실 물 내부에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수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올겨울에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편하게 드레인해서 그냥 깔끔하게 물은 겨울 동안 안 쓰는 걸로 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진짜 이동형 업무 차량으로 이렇게 뭐 숙소처럼 쓰시는 분들은 물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겨울철에도. 그런 분들은 뭐 이런 방법을 또 활용하시면 되겠죠. 8도로 맞췄더니 히터 꺼지고 있습니다. 온도 다시 좀 올릴게요.
자, 오늘은 초보 알비어들을 위한 이제 첫 번째 시간인 캠핑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제품이죠. 난방을 책임지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제가 알비어 저도 사실 초짜고요. 캠핑은 오랫동안 했지만 캠핑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핑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앞으로 이제 캠핑카를 구매할 예비 유저분이라든지 알빙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무시동 히터였고요. 두 번째는 원래 이제 오늘 하려고 했지만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바람도 많이 불고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급수하는 것도 또 야간에 찍기도 좀 힘든 상태고 해서 다음번에는 청수, 오수. 저는 어떻게 청수, 물을 주입하고 이제 쓴 물을 어떻게 비우는지에 대해서 또 오늘처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